회장님, 펜 내려놓으세요. 저 통역사 놈 말은 다 가짜입니다. 저 통역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회장님, 펜 내려놓으세요. 저 통역사 놈 말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도장 찍으시면 우리 회사 기술, 저놈들이 통째로 삼키는 거라고요. 저 통역사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천장에서 뛰어내려 온몸에 기름때를 묻힌 전기기사가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보안 요원, 당장 저 정신 나간 미친년 끌어내지 않고 뭐해. 박 실장의 비명 섞인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재벌 회장은 마스크 너머 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보며 20년 전 쫓겨난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가문에 수치라며 버려졌던 손녀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순간,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행운과 건강의 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국가적 에너지 합병 계약식이 열리는 JS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는 한중식 회장과 아랍에미레이트 측 관계자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장 배전반에 매달려 노후 전선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로 얼굴을 거의 가린 채 전선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서희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이 중동 전체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한중식 회장이 상대방을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랍어로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박 실장이 통역했습니다. 회장님, 저쪽 대표가 아주 흡족해합니다. 우리 기술을 같이 나눠 쓰는 기술 협력 방식으로 기분 좋게 도장을 찍겠다고 합니다요. 서희는 손에 쥔 전선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젯밤 진우로부터 받은 계약서, 원문을 미리 공부해둔 터였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아랍어는 분명히 기술 독점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저 박 실장 저거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네? 저건 협력이 아니라 기술을 몽땅 자기들만 쓰겠다는 독점이잖아. 서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허허, 그래요? 우리 기술이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도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자, 어서 서류를 이리 주세요. 한중식 회장이 기분 좋게 껄껄 웃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상대방이 다시 아랍어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박 실장, 뭐라고 하는 건가? 왜 사인을 안 하고 저런 표정을 지어? 박 실장이 식은땀을 훔치며 능청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별말 아닙니다. 기술 사용료를 돈으로 줄지 다른 걸로 줄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싶답니다. 늙은 사람 피곤하게 참 따지는 것도 많네요. 그냥 사인하시지요. 하지만 서희가 들은 아랍어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독점권 조항에 대해 재확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박 실장이 할아버지 눈과 귀를 아주 가리고 있구나.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가 평생 피땀 흘려 만든 기술을 홀랑 다 뺏기겠어. 서희는 배전반 스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에 이상이 있나 보네요. 이 중대한 날에 왜 조명이 이 모양이야? 한중식 회장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전선에서 손을 떼고 배전반 아래로 몸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희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휙 뛰어내렸습니다. 한중식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속지 마세요. 저 통역사 놈이 지금 생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저 미친년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보안 요원, 당장 저 정신 나간 기술자 좀 치우라고. 박 실장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지만 서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이 종이에 도장 찍으시면 우리 회사가 평생 고생해서 만든 기술들, 저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라고요. 서희가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쾅쾅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무식한 기술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회장님 앞길을 막아? 박 실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뭐하고 있어? 지금 당장 이 미친 사람 안 끌어내고 회장님 노하시기 전에 어서 밖으로 던져버려. 한중식 회장은 서희의 눈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그 강단 있는 눈매가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서희는 허리춤에 찬 공구 가방에서 수동 발전기를 척하니 꺼냈습니다. 캄캄해진 회의실에 비상 조명을 환하게 켜고는 계약서에 까만 아랍어 글씨를 손가락으로 콕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보세요. 박 실장이 아까 협력이라고 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꼬불꼬불한 단어는 협력이 아니라 우리만 다 갖겠다는 무서운 뜻의 독점권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당신같이 젊은 아가씨가 아랍어를 어찌 안단 말이오? 한중식 회장이 기가 막힌 듯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희는 답답하다는 듯 땀에 젖은 마스크를 확 벗어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저 전기만 고치는 사람 아닙니다. 대학에서 중동학 전공해서 아랍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공부했습니다. 저쪽 외국분들이 방금 말한 건 기술을 같이 쓰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술을 아예 자기들한테 몽땅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은 거라고요. 한중식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서희의 얼굴을 보니 2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난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살아 돌아온 듯 똑 닮아 있었습니다. 박 실장, 이것이 정말인가? 저 아가씨 말이 사실이야? 한중식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대방 외국인을 향해 직접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들의 속셈이 들통나자 당황한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독점 계약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믿지 마세요. 저까진 미친 작업자가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지금 사기를 치는 겁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문가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희를 험악하게 에워싸며 다가왔습니다. 다들 멈춰. 가만히 있지 못해. 한중식 회장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손을 들어 보안 요원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서희가 짚어준 계약서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 자네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게. 이 조항들, 아까 자네가 설명한 거랑 왜 이렇게 딴판인가? 다시 한번 똑바로 설명해 보란 말이야. 회장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박 실장이 사시나무 떨듯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회장님,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다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요. 오해? 조항이 아예 다른데 무슨 놈의 오해란 말인가? 한중식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박 실장을 밀쳐내고 앞에 서 있는 서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요?
이름은 뭐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오? 저는 그저 이 빌딩 조명이 나가면 고치고 전선이나 만지는 보잘것없는 기술자일 뿐입니다. 서희가 애써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어떻게 귀한 아랍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한단 말이오? 그것도 나란 일 하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갈 조항을 말이오. 낮에는 현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하고 밤마다 도서관 구석에서 눈을 비벼가며 공부했습니다. 죽은 제 어머니와 약속했거든요. 꼭 실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서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실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이 계집의 말 믿지 마세요. 분명 어디서 사주를 받고 우리 계약을 망치러 온 불순한 분자입니다. 보안팀, 뭐해? 지금 당장 이 사기꾼년을 지하 취조실로 끌고 가서 배우가 누군지 뼈를 깎아서라도 알아내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무지막지하게 서희의 양팔을 붙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서희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서희가 지하 주차장까지 끌려 내려온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라이트를 켠 진우의 차가 기다렸다는 듯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희를 강제로 자기들 차에 태우려는 찰나 차 문이 벌컥 열리며 진우가 쏜살같이 나타났습니다. 서희 씨, 내 손 잡아요. 어서. 진우가 서희의 손을 낚아채듯 잡아당겼습니다. 당황한 보안 요원들을 어깨로 밀쳐내고 그는 서희를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듯 태웠습니다. 빨리 문 잠가요. 출발합니다. 진우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급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추격하는 차들을 백미러로 확인하며 서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진우 씨,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경찰에 잡혀가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는데 미리 지키고 있었어요. 오늘 이 계약 한상국 전무가 회장님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꾸민 기획 사기라는 거 이미 다 확인했거든요. 진우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핸드폰 하나를 서희에게 툭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희 씨, 정신 똑똑히 차리고 이것 좀 봐요.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니까. 화면에는 박 실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낡은 통장 사본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기록이네요. 박 실장이 이 거금을 어디서 받은 거죠? 그 돈 20년 전에 한상국 전무가 박 실장한테 입막음용으로 준 돈이에요. 서희 씨 어머니를 외도로 몰고 가짜 유서를 조작했던 그 대가라고요. 서희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엄마를 가문에서 내쫓고 죽게 만든 그 피 같은 돈이라고요? 맞아요. 한상국이 박 실장을 시켜서 서희 씨와 어머니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린 겁니다. 서희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가 나를 내쫓았던 그 작은 할아버지 한상국이었군요.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내 손으로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겁니다. 서희가 눈물 맺힌 눈으로 주먹을 피가 안 통할 만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가방에서 낡고 손때 묻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분신처럼 아끼던 전기 수첩이었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에 접혀있던 누런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니, 서희 씨, 이게 대체 뭡니까? 진우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 JS그룹 본사에 숨겨진 비밀 금고 설계도예요.
어머니가 몰래 그려두신 것 같아요. 서희가 목이 매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에 이런 엄청난 걸 숨겨두셨다고요? 그때 이미 가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걸까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작은 할아버지 한상국이 얼마나 무서운 욕심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 무기를 남겨주신 거예요. 진우는 서희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 벽면에는 사람들의 사진과 복잡한 자료들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서희 씨, 여기 좀 봐요. 이게 다 한상국 전무가 돈으로 주물러서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해요. 진우가 사진 하나하나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서희가 박 실장의 사진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박 실장도 벌써 오래전부터 한상국계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진우가 이번에는 높은 경찰 간부와 잘 나가는 신문사 임원들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다들 한상국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죠. 서희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어요. 당분간은 정체를 숨기고 정기기사 옷을 입고 다녀야겠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저들에겐 제일 만만한 사각지대일 테니까요. 맞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으니 그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진우는 서희에게 남몰래 쓸 수 있는 가짜 신분증과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잡아내는 첨단 도청 장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서희 씨,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한편 JS그룹 회장실에서는 한중식 회장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오늘 그 식장에서 난입했던 젊은 아가씨 있지? 그 기술자.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 네, 회장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9 달린 여우 같은 한상국이 이미 비서실 통신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회장의 책상에는 가짜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형님, 그 아가씨 말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남의 회사 기술이나 훔쳐 파는 질 나쁜 산업 스파이라더군요.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상국이 뱀 같은 혓바닥을 놀리며 한중식 회장의 귀에 대고 독을 속삭였습니다. 뭐라? 산업 스파이? 아니, 그 눈매가 그럴 애가 아닌데. 박 실장 즉시 이리로 불러오라고 해. 한중식 회장이 분통이 터지는지 책상을 쾅 소리 나게 내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박 실장의 사무실에서는 한상국이 박 실장을 잡아먹을 듯이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자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 계집애가 돌아다니게 두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찾아내서 입을 막으란 말이야. 아이고 전무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 실장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상국은 서희의 사진을 책상에 팽개치며 살벌하게 명령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사 현장이란 현장은 다 뒤져. 수배 전단을 돌려서라도 그년을 내 눈앞에 끌고 오란 말이야. 그 시각 서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저놈들이 망가뜨린 우리 엄마 인생, 제가 꼭 돌려놓을게요.
서희가 어머니의 인자한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전기 기술로 엉킨 전선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라도 진실의 불을 환하게 밝히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엄마. 서희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닮은 그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상국은 언론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호텔 비밀 회의실에서 봉투를 하나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여자를 가짜 손녀로 몰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할까요? 한 언론사 사장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침입한 사기꾼으로 만드세요. 한상국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형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서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JS그룹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 회장 속여 거액 노린 듯 전문가들, 유전자, 검사 없이는 혈연관계 확인 불가. 한중식 회장이 신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가짜였던 건가? 그 시각 서희는 진우와 함께 한상국의 사택 근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한상국 집이야. 진우가 망원경으로 사택을 가리켰습니다. 가사도우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준비해뒀어. 용역업체 사장을 매수해놨거든. 진우가 서희에게 가사도우미 복장을 건네줬습니다. 신분 세탁도 끝났고 서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안경 형태의 몰래카메라도 착용했습니다. 이걸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 진우가 안경을 조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서희. 서희가 사택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미숙입니다. 한상국의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용역업체에서 나왔다고 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택 내부는 호화로웠습니다. 서희는 청소를 하는 척하며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거실에서 한상국이 박 실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한상국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한상국이 새로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말한 일 진행하시오. 서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경으로 대화 내용을 모두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10억 드리겠습니다. 한상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희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고 킬러까지 고용하다니. 2층 서재를 청소해 주세요. 한상국의 아내가 서희를 불렀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서희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벽면을 살펴보던 중 배전반 뒤쪽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전기기사의 감각으로 벽 속에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희는 휴대용 전압 테스터기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의 전자신호를 감지해 무력화시켰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희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모함했던 조작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사진으로 촬영한 뒤 원본을 가슴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국의 아들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1층만 청소하라고 했는데
한상국의 아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나 봅니다. 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상국의 아들이 서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인덕션을 과부하시켜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불이야. 서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택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희는 그 틈에 소방대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진우의 차에 탑승한 서희가 가슴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요. 서희가 20년 전 사진들을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들이에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결정적 증거야.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서희가 비자금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상국이 할아버지에게 매일 이상한 약을 먹이고 있어요. 한편 JS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중식 회장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몸이 좀 어떠세요? 한상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한중식 회장이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이 영양제 드세요. 한상국이 약봉지를 건네줬습니다. 고마워. 한중식 회장이 물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약을 먹은 지 30분 후 한중식 회장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몽롱하지? 피곤하시니까 좀 쉬세요. 한상국이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 시각 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은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 서희가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VIP 병동의 전력 개통도를 미리 분석해둔 터였습니다. 비상대피 통로를 확보하고 병원 보안팀장으로 위장했습니다. 환자 상태 점검차 왔습니다. 서희가 간호사에게 거짓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한중식 회장이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 성분을 몰래 채취해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정상 영양제로 약통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서희는 잠든 할아버지의 손에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전기 테스터기를 쥐어줬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를 믿어주세요. 손녀 서희 올림. 한상국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창문 밖으로 숨었습니다. 형님, 이제 경영권 양도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한상국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한상국이 위조된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짜 손녀라는 증거입니다. 한중식 회장이 손에 쥔 테스터기를 만지며 눈을 떴습니다. 약기운이 빠지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중식 회장이 테스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전기기사를 꿈꿀 때 사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형님? 한상국이 의아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중식 회장이 테스터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침묵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한상국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주식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JS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해보자. 진우가 거래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한상국 사택에서 가져온 장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일 잔칫날 해외로 도피 자금을 송금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생일이 언제지? 서희가 달력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네. 서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이 결전의 날이 되겠어요. 한상국의 대규모 생일 잔치가 열리는 별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명 스태프로 위장해 무대 뒤 거대한 전력 제어반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쓴 모습은 다른 기술자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서희가 무선 마이크 수신기에 도청 장치를 연결하며 속삭였습니다. 별장 안쪽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한상국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한중식 회장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지만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상국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한상국이 한중식 회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회장직을 맡아서 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중식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들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실장, 준비는 다 됐지? 한상국이 박 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오늘 밤 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서희가 가슴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한상국이 별장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서희는 몰래 뒤따라가서 문틈으로 엿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한상국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약도 준비했고요. 서희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례식까지 꾸밀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의 말에 서희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오늘 밤이면 영원히 조용해질 겁니다. 한상국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전력 제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행사장 스피커로 송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간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서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전력 제어반에서 뛰어내려 별장 옥상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잡아라. 경찰들의 외침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경찰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다. 경찰 간부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좁은 환풍구를 지나 건물 외벽에 매달렸습니다. 한중식 회장이 갇힌 밀실 창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상국이 회장의 목에 주사기를 대고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서명하세요. 한상국의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이 약을 맞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한중식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고집이군요. 한상국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형님이 필요 없겠네요. 한상국이 주사기를 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가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할아버지. 서희가 호신용 전기 충격기로 한상국의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너는. 한상국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상국, 이제 끝이야. 서희가 전기 충격기를 한상국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한상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미 죽을 약을 맞았거든. 한중식 회장이 팔을 부여잡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서희가 달려가려는 순간 뒤에서 박 실장이 몰래 접근했습니다. 서희의 뒤통수를 단단한 물건으로 가격했습니다. 서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하, 이 멍청한 년이. 한상국이 웃으며 서희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내가 믿고 있던 증거인가? 한상국이 USB를 발로 밟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한상국이 한중식 회장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형님도 이제 쓸모없으니까 같이 처리하지. 이 여자를 지하실 냉동 창고에 가둬라. 한상국이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동사시키는 거야. 그리고 형님은 요트로 옮겨. 서희는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한중식 회장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요트로 이송되었습니다. 창고 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별장 밖에서 경찰 유착 세력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통행 금지입니다. 경찰들이 진우의 길을 막았습니다. 서희가 위험해. 진우가 애타게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상국이 돈을 뿌렸구나. 진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서 서희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손끝이 저렸습니다. 추워. 서희가 몸을 웅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서희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서희는 벽면에 노출된 비상전선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 힘을 주세요. 서희가 작업복 단추를 뜯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단락시켜 화재 경보기를 강제 작동시켰습니다. 비. 별장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한상국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장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이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도 화재 진압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틈을 타 진우의 경호팀이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여기야. 진우가 창고 문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문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서희. 진우가 의식을 잃은 서희를 안고 나왔습니다. 서희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깨어나, 서희. 진우가 서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상국이 회장님을 데리고 도망갔어.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트에 태워서 공해상으로 나갔다고 해. 서희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는 거군요. 그래,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야. 진우가 서희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헬기를 준비했어. 추격할 수 있을 거야. 서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진우의 헬기가 별장 상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서희는 헬기 안에서 요트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저기 보여. 서희가 바다 위의 요트를 가리켰습니다. 요트는 이미 공해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트의 위성 통신망을 마비시켜야 해요. 서희가 휴대용 방전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요트 위에서 한상국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헬기를 막아라. 한상국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희가 로프를 타고 요트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니 한상국이 서희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요트의 메인 엔진 배전반을 향해 몽키 스패너를 던졌습니다. 쾅! 배전반이 폭발하며 요트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요트의 엔진이 멈추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갑판 위로 뛰어내려 한상국의 총을 걷어찼습니다. 총이 바다로 떨어지며 물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희가 한상국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한상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이미 죽을 약을 맞았거든. 서희는 재빨리 요트 선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중식 회장이 침대에 누워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희가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진우 씨, 응급처치 도구 있어요? 서희가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헬기에 있어. 지금 내려보낼게. 진우가 응급 가방을 로프에 매달아 내려보냈습니다. 서희는 가방에서 해독제를 꺼내 주사기에 넣었습니다. 한중식 회장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서희가 회장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몇 분 후 한중식 회장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며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야, 정말 너구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갑판에서는 한상국이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바다에 던져버려. 한상국이 소리쳤습니다. 형님도 같이 처리해라. 부하 3명이 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희는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들고 맞섰습니다. 한상국, 이제 정말 끝이야. 서희가 충격기를 작동시키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모함한 죄값을 치러야지. 첫 번째 부하가 서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희는 전기 충격기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몽둥이를 들고 공격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요트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그악! 부하가 의자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세 번째 부하는 한중식 회장을 위협했습니다. 움직이면 할아버지를 죽인다. 부하가 칼을 회장의 목에 댔습니다. 서희가 망설이는 사이 갑자기 요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경 함정이 요트 옆에 바짝 붙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즉시 항복하십시오. 확성기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 씨가 신고했구나. 서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상국이 당황하며 갑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벌써 왔나? 한상국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다 끝났어. 해경대원들이 요트에 올라와 한상국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무장한 대원들이 사방에서 총을 겨눴습니다. 한상국, 당신을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해경대원이 한상국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한상국이 발악했습니다. 내 형을 납치했다는 증거 말이야. 서희는 한중식 회장을 부축해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상국, 너 정말 이런 짓을 했구나. 한중식 회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변명하지 마라. 이미 모든 걸 다 알았다. 한중식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해경 함정이 요트를 견인해 육지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헬기에서 내려온 진우와 재회했습니다. 서희, 무사해서 다행이야.
진우가 서희를 끌어안으며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요. 서희가 진우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후 한중식 회장을 안전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회장을 정밀 진료했습니다. 독성이 거의 해독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담당 의사가 서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편 서희는 그동안 한상국과 유착했던 경찰 간부들의 비리 증거를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JS그룹 경영권 찬탈 시도 전말 공개 한상국 일당 20년간 조직적 비리 저질러 병원 VIP 병실에서 한중식 회장이 서희의 간호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서희야,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한중식 회장이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믿지 못했던 것을. 서희가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편지에는 20년 전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국의 음모와 박 실장의 유서 조작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중식 회장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한중식 회장이 눈물로 지난 날을 참회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서희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화해하기만을 바라셨죠. 그 시각 구치소에서 한상국은 여전히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한상국이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USB는 파괴했다고. 하지만 서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혔습니다. 파괴된 USB는 가짜였습니다. 서희가 진짜 USB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진우 씨와 미리 준비한 추적 장치였어요. 모든 증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상국의 20년간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날 한중식 회장은 병실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상국 부자를 가문에서 영구 제명합니다. 기자들이 병실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희를 JS그룹의 공식 후계자이자 경영자로 임명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서희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서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정직한 경영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희는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임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가 자신을 무시했던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서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JS그룹의 부패한 뿌리를 뽑기 위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서희는 본사 지하의 낡은 배전반실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실한 기술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진입니다. 서희가 기술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중심 경영을 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이 감격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인정받는 날이 오다니. 한 기술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편 한상국의 아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서희가 미리 설치해둔 출입국 관리소 보안망 알람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한상국의 아들이 체포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와 살던 낡은 옥탑방을 허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초심을 잃지 않는 공간으로 보존했습니다. 매일 아침 서희는 그곳에서 작업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한중식 회장이 퇴원한 후 서희를 불렀습니다. 내가 내 손주인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다. 할아버지가 가문의 상징인 회장직인을 서희에게 직접 넘겨줬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희가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희는 취임 첫 행보로 전국 보육원과 노인정의 전기시설을 무상 점검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진우는 서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해줬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걸어가자. 진우가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요. 서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상국이 교도관을 매수해 외부와 연락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JS그룹의 전산망을 마비시킬 대규모 바이러스 테러를 지시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서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오고 있어. 진우가 서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서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희의 회장 취임 100일 잔치가 열리는 날 아침, JS그룹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꽃다발을 준비하며 분주했습니다. 서희는 회장실에서 취임 연설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진우가 회장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이뤄내다니. 서희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서희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본사 건물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이상한데? 서희가 일어나며 의아해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전국 모든 사업장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공장 라인이 전부 멈췄어요. 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상국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 메인 서버실로 가요. 서희가 재빨리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본사 지하 서버실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IT 담당자들이 당황해하며 복구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서희가 IT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바이러스 공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킹과는 달라요. IT 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손상 같아요. 서희는 전기기사의 감각으로 서버실을 살펴봤습니다. 바닥 배전함에서 이상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서희가 배전함을 열어봤습니다. 교묘하게 삽입된 무선 송신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진우가 놀라며 송신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내부 소행이에요. 한상국의 마지막 첩자가 있는 거죠. 서희가 송신기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는 본사 15층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15층 격리부예요. 서희가 엘리베이터를 타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과 가까웠던 김 과장이 수상해요. 15층에 올라가니 김 과장이 노트북으로 뭔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서희와 진우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전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군. 김 과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상국 회장님이 약속하신 돈 받을 수 있겠어. 서희가 김 과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김 과장님. 김 과장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당황하며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손 그대로 두세요. 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보안팀이 도착해 김 과장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한상국이 지시한 테러 계획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진우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김 과장의 노트북으로 역추적해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시스템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사업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취임식 연설 대신 서희는 직원들에게 긴급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이버 테러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상국과 그 잔당들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의 침착한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시민들도 서희의 전문적인 대응에 환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서희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JS그룹의 신뢰도가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진우가 신문을 보며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회장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서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서희가 묘비 앞에 훈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부에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며 추서한 훈장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한중식 회장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서희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서희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내 아들 대신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서희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겐 진짜 가족이에요. 서희가 할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서희는 정기기사 시절의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현장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가장 높은 연봉을 책정하겠습니다. 서희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기술자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마장동 전선 할아버지가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서희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의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JS그룹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어요. 진우가 계약서를 들며 서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서희는 할아버지와 함께 예전 옥탑방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밤에도 불 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동네 어르신들이 서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서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서희 회장을 응원하는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서희 회장님 같은 분이 진짜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쭉 따르겠습니다. 서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 한상국은 전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상국이 분노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실장은 재판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감형을 구걸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희 씨한테 사과하고 싶습니다. 박 실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가 빛이 되길 바란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글씨를 보며 서희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서희가 수첩을 가슴에 품으며 말했습니다. 그 저녁 진우가 서희에게 고백했습니다. 서희,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JS그룹 본사 옥상에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두 사람이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서희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상국의 아들이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며 몽키 스패너를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서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상국의 아들이 탈옥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희가 설립한 희망기술교육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전기기술을 배우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상국의 아들은 센터 지하 배전반에 사제 폭발물을 은밀히 설치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주지. 한상국의 아들이 음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센터에서는 서희가 아이들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을 만질 때는 항상 전원을 먼저 차단해야 해요. 서희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회장님.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서희, 오랜만이야. 한상국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누구야?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원수의 딸 아니냐? 한상국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교육센터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어. 서희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하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터질지는 내 마음이고. 한상국 아들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 서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아이들이 놀랄까봐. 한상국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경영권 포기 각서를 써서 생중계로 읽어. 그럼 폭탄을 해제해 줄게. 서희는 재빨리 아이들을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얘들아, 잠시 밖에서 놀자. 왜요, 회장님?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센터의 모든 출입문이 원격으로 잠겼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안 열려요. 아이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독가스도 살포하기 시작했거든. 한상국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환기구에서 이상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각서를 써. 지금 당장. 서희는 어쩔 수 없이 종이에 경영권 포기 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희,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지금 응급실이야. 서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블랙아웃 테러로 인해
병원 비상 발전기도 오작동하고 있어.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장비가 멈출 위기야. 서희는 극한의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할아버지를 구할 것인가. 안 돼, 둘 다 구해야 해. 서희가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하 배전반 앞에는 복잡한 전선들과 연결된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30분 남았네. 서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상국 아들이 계속 전화로 방해했습니다. 각서 다 썼어? 빨리 읽어. 잠깐만, 지금 쓰고 있어. 서희가 시간을 끌었습니다. 실제로는 폭발물 해체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상국 아들은 전압을 무작위로 높이며 방해했습니다. 으악! 서희가 전기 충격을 받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한중식 회장의 산소호흡기 배터리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10% 미만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비상 발전기는 왜 안 되는 거야? 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서희는 무전기로 들리는 진우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집중했습니다. 눈동자가 핏발로 가득 찰 정도로 몰두했습니다. 한상국 아들이 서희를 더욱 괴롭히기 위해 발밑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서희가 감전의 고통을 참아내며 폭발물의 회로를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진우는 병원에서 멈춰가는 장비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현장 기사들은 서희를 구하기 위해 센터 외벽을 뚫으려 했지만 특수 합금으로 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기사들이 절규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전선을 자르려는 순간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습니다. 폭발물 해제가 아니라 전국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스위치였습니다. 이런, 속았구나. 서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알았나? 이미 늦었어. 한상국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수단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직접 접지선으로 만들어 고압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켜봐 주세요. 서희가 자신의 몸에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으아악! 서희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으며 쓰러졌지만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센터의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서희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한상국 아들은 계획이 실패하자 옥상에서 투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진우의 경호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거야. 진우가 한상국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희가 목숨을 걸고 버텨낸 덕분에 비상 발전기가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한중식 회장의 수술이 기적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진우에게 알렸습니다. 진우가 연기 자욱한 지하실로 들어왔을 때 서희는 검게 그을린 손으로 약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수술 성공했어. 진우의 말을 듣고 서희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가 서희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서희의 영웅적인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JS그룹 서희 회장, 목숨 걸고 아이들과 할아버지 구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 감동 실화. 전 국민이 서희의 희생정신에 감동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서희의 회복을 빌어주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며칠 후 서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에는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서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진우가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해? 서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들 괜찮아. 내 덕분이야. 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중식 회장도 수술에서 회복되어 서희를 찾아왔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용감할 줄이야. 할아버지가 서희의 화상 자국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서희가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서희의 희생으로 인해 한상국 일가의 모든 음모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희와 JS그룹을 위협할 세력은 남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서희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려 후대에 길이 전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서희가 온몸으로 전기를 받아낸 덕분에 전국 전력망은 무사했습니다. 한중식 회장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 두 사람 모두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서희가 부상당한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희야, 이리 와. 한중식 회장이 손녀의 화상 자국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다쳤구나.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서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한중식 회장이 서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했습니다. 한상국 아들과 유착된 부패한 정치 세력까지 모두 밝혀냈습니다. 관련자 전원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수사팀장이 서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서희는 병상에서도 회사 일을 챙겼습니다. 블랙아웃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무상 전기 설비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JS그룹이 모든 복구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서희의 발표에 여론이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하는 기업이다. 서희 회장 같은 분이 진정한 리더다. 국민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시각 감옥에서 한상국은 아들의 추가 범죄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한상국이 절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한상국이 옥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가문이 어두운 역사가 비로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서희는 한상국의 부고를 들어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갈등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올 거예요. 서희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한중식 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뒤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너는 내 손녀를 넘어 이 나라의 영웅이다. 할아버지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남은 지분을 모두 너에게 증여할 거야. 할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서희가 만류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야. 할아버지가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진우는 서희의 재활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화상 전문의들이 서희의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흉터는 남겠지만 기능엔 문제 없을 거예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흉터요? 상관없어요. 서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건 제 승리의 증거니까요. 진우가 서희의 손에 남은 화상 흉터를 승리의 훈장이라 부르며 더욱 아꼈습니다. 이 자국이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진우가 서희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퇴원하자마자 테러가 발생했던 교육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센터를 완전히 재건하여 희망의 요새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센터를 만들 거예요. 서희가 건축 설계사에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설과 비상전력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요. 공사가 시작되자 JS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서희의 목숨을 건 헌신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회장님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JS그룹 전체에 새로운 기업 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봉사단이 자연스럽게 조직되었습니다. 서희는 가문의 비리를 도왔던 마지막 남은 부패 이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실력으로 압도하여 전원자진 사퇴시켰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면목이 없습니다. 부패 이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희는 정직한 기술자들로 이사회를 재편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강진우와 서희는 블랙아웃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국가전력 보안 시스템을 민간 합동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예요. 서희가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하며 말했습니다. JS그룹의 보안 기술을 모든 나라가 원할 거예요. 실제로 서희의 예상대로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의 명예회복 기념비를 본사 광장에 세웠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를 내쫓았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념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서희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중식 회장은 모든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골 별장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해졌구나. 할아버지가 서희가 설계한 정원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서희가 할아버지와 함께 꽃밭을 가꾸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테러 사고 당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현장 기사들을 불렀습니다. 특별 보너스와 함께 1년간 안식년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힘낼 수 있었어요. 서희가 기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사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JS그룹은 서희의 리더십 아래 연일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며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인사팀장이 서희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희는 야근을 금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서희의 배려에 직원들이 더욱 회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서희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는 뒷모습을 통해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는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다르셔. 직원들이 서희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빛의 주인이야. 서희는 화상 흉터가 남은 손으로 몽키 스패너를 들고 여전히 직접 전선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 후 서희는 세계 최대 에너지 박람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는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희가 연단에 올라서자 수천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빛이 세상을 바꾼다. 서희의 명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전기기사였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고 작업복을 입고 일했죠. 청중들이 숙연하게 서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시골 별장에서는 한중식 회장이 서희가 고쳐준 낡은 보청기로 손녀의 강연 생중계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내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어. 할아버지가 며느리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는 강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오지 마을에 전기를 보급하는 서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전기 없는 마을들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료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로 서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희와 진우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가문의 상처가 깊었던 본사 집무실 대신 1층 카페에서 매일 아침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좋은 곳이에요. 서희가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와서 의견을 말해주세요. 이런 열린 경영으로 JS그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성이 폭발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상국 일당이 사라진 JS그룹은 연일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꿈의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JS그룹에 들어가는 게 제 꿈이에요. 취업준비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희 회장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서희는 매년 한 번씩 할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묘소에서 어머니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서희가 묘비에 새꽃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저도 행복해요. 한중식 회장이 며느리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야 내 억울함을 모두 풀어줬구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희는 화려한 면사포 대신 전기기사 시절 썼던 낡은 안전모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모가 저를 지켜준 소중한 친구예요. 서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안전모를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서희의 손을 잡으며 식장에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에 박수를 쳤습니다. 한중식 회장이 주례 대신 서희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세상을 밝히는 내가 내 인생의 큰 스승이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나의 빛나는 손녀야. 신혼여행지는 화려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처음 전기를 연결했던 오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이 와주셨어요. 마을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서희와 진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신혼여행이었습니다. 몇 년 후 전력망 테러를 막아낸 서희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서희를 보고 기술의 중요성과 정의를 배웠습니다. 서희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전국의 아이들이 서희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자신의 흉터가 남은 손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손이 전선을 잡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서희가 직접 드라이버를 들고 조명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현장을 아시는 분이야. 몇 년 후 진우와 서희는 서로를 닮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가장 밝은 빛은 마음속의 진실에서 나온다. 서희가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JS그룹은 이제 재벌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등불이라는 따뜻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JS그룹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JS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건전한 기업 문화로 다른 회사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중식 회장이 90세가 되었을 때 별장에서 평온이 잠들기 전 서희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가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의 빛나는 손녀야. 할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희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렀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할아버지를 두셨군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올 수 있었어요. 마지막 장면, 서희가 JS그룹 본사 건물에 메인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서희가 몽키 스패너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이 스크린에 크게 비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서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아이도 부모를 닮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내려다보며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 자랐구나. 우리 손녀가 세상의 빛이 되었어. 서희의 이야기는 이렇게 웅장하고 따뜻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함과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전국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서희는 여전히 현장을 사랑하는 진정한 리더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몽키 스패너는 세상을 밝히는 가장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빛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서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진실과 정의로 어둠을 몰아내며 결국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는 큰 빛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희 같은 용기와 신념을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묵묵한 헌신과 정직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진실한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서희의 몽키 스패너처럼 우리 모두의 손에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소중한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